국밥 한 그릇이면 세상 시름 다 잊는다. 오늘도 한 그릇 더 드시고 가세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좁은 골목길,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국밥집 복순이네는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고소한 국물 향기가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레 붙잡았죠. 골목 안쪽에 있는 이 작은 가게는 화려한 간판도 없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도 없었지만 소래포구 사람들에겐 하루를 시작하는 필수 코스였습니다. 국밥집 안에는 박복순 할머니가 큰 무쇠솥 앞에 서서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능숙하게 국물을 퍼올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손님 앞에 내려놓았지요. 복순은 별다른 말 없이 그저 따뜻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푸근한 인상과 잔잔한 눈빛이 더욱 국밥의 맛을 깊게 만들었던 겁니다. 복순 할머니, 오늘도 국밥 맛이 일품이네요. 이것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어요. 청년 상인 서윤아가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윤아는 시장에서 해산물을 파는 젊은 상인으로 매일 아침 복순이네 국밥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활기차고 당찬 성격의 윤아는 복순 할머니를 무척 따랐고 할머니의 국밥 맛에 진심으로 반했지요. 많이 드세요. 젊은 사람이 힘이 있어야지. 복순은 작은 김치 접시를 하나 더 내어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국물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복순 할머니의 국밥을 좋아했고 그녀의 따뜻한 인품에 의지했지만 정작 복순의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문을 열고 늦은 오후까지 국밥을 팔던 복순은 이곳에서 2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손님들은 그저 정성스러운 국밥 솜씨와 푸근한 할머니의 모습만 알고 있었지요. 복순 할머니에게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시장이 심상치 않아요. 새로운 부동산 업자가 들어와서 상가들 다 사들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윤아가 국밥을 먹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복순은 아무 말 없이 다른 손님의 그릇에 국밥을 담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자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나이든 눈동자에 순간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지요. 세상 일이란 항상 그렇단다. 오르락 내리락. 우리는 그저 우리 자리를 지키는 거지. 복순의 차분한 대답에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시장 사람들이 모르는 것, 그것은 바로 복순 할머니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그저 소박한 국밥집 주인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복순의 과거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드라마틱했지요. 그날 오후 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술렁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이들의 방문이 좋은 소식을 가져온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복순은 가게 문 앞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오랫동안 숨겨온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지요. 국밥집 할머니의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했던 복순의 또 다른 면이 모습을 드러낼 차례가 왔습니다. 물고기 비린내와 바다 내음이 뒤섞인 소래포구 어시장의 골목길,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작은 공간에서 벌어질 극적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네 국밥집의 무쇠솥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복순은 묵묵히 국자를 움직이며
오늘의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시장 중앙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그들 중 선두에 선 남자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주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최민재, 그는 한때 이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이제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변신한 인물이었죠.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MT개발의 대표 최민재입니다. 오늘부터 이 소래포구 어시장의 새로운 임대인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민재의 목소리는 우레와 같이 시장을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조금씩 모여든 상인들의 표정에는 의구심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시장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 그것은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앞으로 이 시장은 현대적인 수산물 테마파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설로 변모하게 되죠. 물론 이 과정에서 임대료 조정과 일부 점포의 재배치는 불가피합니다. 최민재의 말에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임대료 조정이라는 말은 곧 임대료 인상을 의미했고 점포 재배치는 사실상 철거를 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장사해온 상인들은 서로를 불안하게 바라보았고 곧 시장 전체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새로운 임대인이 되셨다고 해도 기존 계약은 존중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다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최민재는 윤아를 향해 느리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젊은 친구가 법까지 아시는군요. 물론 계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인수한 방식상 모든 계약은 새롭게 갱신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도 여러 검토했으니 걱정 마세요. 최민재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아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변화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이곳에서 수십 년간 장사해왔어요. 최소한의 유예기간과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최민재는 더 이상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젊은 친구, 열정적이네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닌 숫자로 하는 겁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 달 안에 새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점포를 비우시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고 나이 든 상인들은 무력감에 어깨를 떨구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이들의 얼굴에 절망이 드리워졌습니다. 윤아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항의했습니다. 이건 횡포입니다. 저희는 단체로 법적 대응을 할 거예요. 시민단체와 언론에도 알릴 겁니다. 최민재는 이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주변의 부하들도 함께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전 이미 시의원들과 지역 언론사들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항의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윤아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민재의 세력이 생각보다 훨씬 강대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개발업자가 아니라 지역 권력과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복수는 자신의 국밥집 앞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래된 무쇠소처럼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최민재와 그의 부하들이 시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포마다 들러 상태를 확인하고 어떤 곳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고르는 포식자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복수는 국밥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국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님이 평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최민재의 등장 이후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의 가게로 돌아가 대책을 논의하기 바빴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유나가 복순의 국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최민재라는 사람이 요구하는 세 임대료는 지금의 3배예요. 그건 장사를 접으라는 말과 다름없어요. 복수는 말없이 유나에게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유나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도 위험해요. 이 골목 전체가 재개발 대상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국밥집도. 복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쇠솥에서 국자로 국물을 퍼올려 유나의 그릇에 다시 한번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오랜 세월의 단단함과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야. 먹고 힘내. 짧은 말이었지만 복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단단한 목소리에 유나는 잠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복순의 눈빛에서 어딘가 다른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국밥집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풍파를 견뎌온 바위와도 같은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래포구 어시장은 평소와 다른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각자의 가게를 열었지만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5시부터 국밥집 문을 열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흔들림 없이 정확했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많은 상인들이 복순이네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한숨을 내쉬었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복순은 그저 묵묵히 국밥을 나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모두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임대료도 버거운데 3배라니요. 우리가 단체로 항의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최민재 그 사람, 시의원들까지 소나기에 넣었다잖아. 20년 동안 지켜온 가게인데 이제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절망적인 목소리들이 국밥집을 가득 메웠습니다. 복수는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국밥을 담아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국밥은 상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유나가 국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상인연합회를 만들기로 했어요. 최민재에게 맞서 싸울 겁니다. 복수는 유나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힘을 모으는 건 언제나 중요하지. 유나는 복순의 지지에 용기를 얻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해주세요. 할머니는 시장에서 가장 오래 계셨고 모두가 존경하시잖아요. 복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녀의 고요한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가 깊이 일렁였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할 일을 하마. 너희들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을게. 복순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유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복순 할머니가 너무 연로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뿐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위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오쯤 국밥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순과 손님들이 고개를 들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민재와 그의 부하들이 시장을 다시 한번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점포를 돌아다니며 서류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임대 계약서였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빨리 계약서를 돌리다니 정말 뻔뻔하네요. 복수는 유나의 팔을 가볍게 잡아 다시 앉혔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혀라. 서두르면 실수하는 법이야. 유나는 복순의 말에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밖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재 일행이 국밥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최민재가 2명의 부하를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 이곳이 유명하다는 복순이네 국밥집이군요. 생각보다 아주 작고 낡았네요. 최민재는 국밥집 내부를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고개를 숙였고 유나만이 분노에 찬 눈빛으로 최민재를 노려보았습니다. 복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쇠솥 앞에 서서 국자로 국물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민재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최민재는 천천히 복순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곳의 새 주인 최민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복순은 최민재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손님이 오셨으면 자리에 앉아 국밥이나 드세요. 최민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복순의 무시하는 태도에 불쾌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국밥은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새로운 임대 계약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최민재는 서류 봉투를 꺼내 복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국밥집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조건에 따라 임대료는 현재의 3배로 인상됩니다. 한 달 내로 계약을 갱신하시거나 아니면 비워주시면 됩니다. 그의 말에 국밥집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복순에게 향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복순은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최민재와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국밥집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복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잔잔한 눈빛이 아니라 날카롭고 강렬한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서 번쩍였습니다. 이 국밥집은 2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왔소.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요. 당신이 누구든 무엇을 원하든 이 국밥집은 내가 지킬 것이요. 복순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과 확신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최민재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감성적인 이야기로는 비즈니스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건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런 누추한 국밥집부터 싹 치워야 이 시장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최민재의 말에 국밥집 안의 손님들이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최민재의 권력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최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쇠솥 앞으로 돌아가 국자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쥐고 최민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나는 이 국자 하나로 50년을 살아왔소. 이 국자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했고, 이 국자로 내 삶을 지켜왔어요. 당신이 뭐라 하든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것이요. 복순의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민재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집은 좋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일주일 후면 철거팀이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결정하시고 짐을 싸든지 새 계약을 하든지 하세요. 최민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와 부하들이 국밥집을 나가자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전히 국자를 손에 쥔 채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갈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이미 가게 문을 닫고 짐을 싸기 시작했고, 일부는 최민재의 새로운 계약 조건을 억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고, 윤아가 중심이 된 상인연합회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네 국밥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복순은 여전히 새벽부터 국밥을 끓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어떤 불안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지요. 그날 아침 윤아가 상기된 표정으로 국밥집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중요한 소식이에요. 저희가 최민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았어요. 그가 시의원들에게 뇌물을 준 정황이 있습니다. 이걸로 그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복수는 윤아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은 뒤에서 더 무서운 일을 저지르기 마련이야. 윤아는 복순의 걱정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희가 단체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오늘 오후에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복수는 아무 말 없이 윤아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김치를 더 많이 담아주었지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복순이 윤아의 용기를 응원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정오가 되자 시장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순과 손님들이 밖을 바라보니 여러 대의 트럭이 시장 입구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최민재의 검은색 승용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윤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약속은 일주일 후라고 했는데 벌써 철거팀을 데려왔어요. 손님들도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밥집 밖으로 나가보니 20여 명의 남자들이 트럭에서 내려 헬멧과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철거 인부들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급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아는 상인들을 모아 최민재의 차량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건 약속 위반이에요. 아직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최민재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윤아를 냉소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이라. 비즈니스에서 약속이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법입니다. 오늘 철거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니 여러분은 짐을 빨리 챙기는 게 좋겠군요. 상인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철거팀은 이미 장비를 들고 시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재는 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일단 저 골목부터 시작하게. 오래된 국밥집이 있는 곳 말이야. 그 말에 유나와 상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복순이네 국밥집을 가장 먼저 철거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것은 상인들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유나가 앞장서서 국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그녀를 따랐지요. 그들은 국밥집 앞에 인간벽을 만들어 철거팀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국밥집은 우리 시장의 심장입니다. 이걸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유나의 외침에 상인들이 동조했지만 철거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차갑게 상인들에게 비켜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최민재는 그 모습을 여유롭게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국밥집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무쇠 국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선은 똑바로 최민재를 향하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습니다. 철거팀의 리더가 앞으로 나서며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비켜주세요. 우리는 일을 하러 왔을 뿐입니다. 개인 감정 없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더욱 단단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복순의 국밥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철거팀의 리더가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상인들을 강제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몇몇 상인들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국밥집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유나와 상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들 비켜서라. 내가 말하겠다. 복순의 조용한 목소리에 상인들은 순순히 길을 내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철거팀의 리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백발의 노인 할머니가 혼자 걸어오는 모습에 철거팀은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복수는 철거팀 리더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키는 작았지만 그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젊은이, 이 국밥집은 내 삶이요. 내가 평생을 바친 곳이요. 부디 다시 생각해주게. 복순의 말에 철거팀 리더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동정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민재의 시선을 느끼고 다시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저도 일을 해야 해서요. 그는 천천히 복순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순의 무쇠 국자가 번쩍 빛났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는 국자를 휘둘러 철거팀 리더의 손목을 정확히 쳤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망치가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철거팀 리더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90에 가까운 노인 할머니가 그런 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국자를 휘둘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철거팀 인부들이 하나둘씩 무장해제되었고 어떤 이들은 국자에 맞고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10여 초 만에 철거팀 전체가 복순의 국자 앞에 제압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거나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복순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국자를 손에 쥐고 서 있었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국밥집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설 속 무사와도 같은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최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방금 목격한 광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경찰차 여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 오태식 형사가 천천히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60대 베테랑 형사로 그의 표정은 엄중했지만 눈에는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태식은 바닥에 쓰러진 철거팀과 손에 국자를 든 복순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복순에게 머물렀을 때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알아보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오태식의 질문에 최민재가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사님, 이건 완전한 폭행입니다. 저 노인이 제 직원들을 공격했어요.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최민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복순을 가리켰습니다. 오태식은 최민재를 잠시 바라보더니 복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복순은 여전히 국자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자세는 다시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이 환상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다시 소박한 국밥집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태식은 복순 앞에 서서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정의파 칼잡이 복순 누님, 아직 살아계셨군요. 그의 말에 시장 전체가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정의파 칼잡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보았지요. 복순은 오태식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태식이로군. 많이 컸구나. 오태식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누님 덕분에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날 밤 절 구해주셨던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안에 깊은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민재가 다시 한번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형사님, 당신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내 직원들을 공격했다고요. 오태식은 천천히 최민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최민재 씨 맞습니까? 당신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시의원 뇌물 제공, 불법 재개발, 상인 협박. 조사해보니 혐의가 상당히 구체적이더군요. 최민재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물러섰습니다. 그건 모함입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오태식은 그의 말을 자르고 경찰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민재 씨, 일단 서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 철거 시도도 추가 혐의로 들어갈 것 같군요. 경찰들이 최민재에게 다가가 그를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철거팀 인부들도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저항이 결국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유나는 복순에게 달려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대체 어떻게 그런 움직임을. 할머니는 대체 누구세요? 복순은 부드럽게 유나의 팔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국밥 하는 할머니지. 다른 건 없어.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다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와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도록 그들 곁에 있었지만 실은 전혀 몰랐던 복순의 다른 면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태식이 복순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이고 국밥집으로 오태식을 안내했습니다. 둘은 구석자리에 앉았고 상인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님, 35년 만입니다. 누님이 사라진 후 정의파는 해체되었어요. 다들 누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많은 일이 있었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 조용히 사라져 새 삶을 시작한 거야. 오태식은 복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누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날 밤 저를 구해주셨던 은혜, 평생 잊지 못합니다. 복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용케 살아서 이렇게 훌륭한 경찰이 되었구나. 오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3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오태식은 갱단에게 납치되었고 그를 구해준 것은 바로 복순이었습니다. 당시 복순은 정의파 칼잡이로 불리며 약자들을 위해 싸우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국밥집 밖에서는 상인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다른 노인들에게 복순에 대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의파 칼잡이가 뭔가요? 복순 할머니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나이든 생선 장수가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했습니다. 난 젊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지. 이 지역에는 정의파라는 의로운 무리가 있었어. 그들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 싸웠지. 그 중에서도 칼잡이라 불리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최소한의 힘으로 악을 물리쳤다고 해. 그녀의 무기는 항상 하나뿐이었고 그것으로 수십 명의 적을 제압할 수 있었다고 하더구나. 상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바로 그 전설의 인물이라는 생각에 모두가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밥집에서 오태식과 복순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누님,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셨나요? 우리 모두 누님을 찾았습니다. 복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생활에 지쳤었어. 끝없는 싸움. 언젠가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내 손에도 피가 묻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어. 오태식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님의 손에 피가요? 하지만 누님은 항상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셨잖아요. 복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을 뿐이야. 내가 다치게 한 사람들 중 몇몇은 결국 그 상처로 목숨을 잃었어. 난 더 이상 그런 짐을 질 수 없었어.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지. 국밥을 팔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따뜻함을 주는 삶을 살기로 한 거야. 오태식은 복순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경찰로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누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누님은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을 구하셨습니다. 국자 하나로 말이죠. 복수는 자신의 손에 들린 국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쇠 국자는 수십 년간 그녀와 함께했던 도구였습니다. 한때는 무기로, 이제는 국밥을 퍼내는 도구로 말이죠. 오태식아, 난 더 이상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오늘 일은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이 국밥집은 내 삶이니까. 오태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순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누님의 비밀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최민재 같은 자들이 다시는 이 시장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최민재는 뇌물 제공과 불법 재개발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의 계획이었던 시장 재개발은 자연스럽게 무산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예전처럼 각자의 가게로 돌아가 일상을 이어갔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제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복순이네 국밥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변했지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복순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5시부터 국밥집 문을 열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쇠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동안 그녀는 묵묵히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상인들이 일찍부터 국밥집을 찾았고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복순 할머니, 오늘도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중년의 생선 장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깎듯이 인사를 하며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은 미소를 지으며 국밥을 담아주었습니다. 오늘 생선이 많이 들어왔나 보구먼. 열심히 일해야겠네. 복순의 말에 생선 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국밥을 받아들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정이파 칼잡이셨습니까? 국밥집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의 귀가 복순의 대답에 기울여졌습니다. 복순은 잠시 국자를 들고 생각에 잠긴 듯했고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기 이 국밥이 더 중요하지. 그녀는 더 이상의 질문을 피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국밥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 속에서 진실이 느껴졌고 그것은 상인들에게 더 큰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오쯤 유나가 국밥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시에서 소래포구 어시장을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한대요. 앞으로 함부로 재개발할 수 없게 됐어요. 유나의 소식에 국밥집에 있던 손님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복수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소식이구나. 이제 모두가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겠네. 유나는 복순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정이파 칼잡이셨나요? 오태식 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복순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유나야,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단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지. 난 그저 국밥하는 할머니로 남고 싶구나. 유나는 복순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셨든 저희에게는 소중한 분이세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았어요. 복순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유나의 손을 가볍게 토닥이며 다시 무쇠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오태식 형사가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차림새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순 누님, 국밥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복순은 오태식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오태식은 국밥을 받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 정말 그립던 냄새입니다. 어릴 때 누님이 해주셨던 그 맛이 아직도 기억나요. 복순은 미소 지으며 김치 한 접시를 더 내어주었습니다. 오태식은 국밥을 한 숟가락 먹고 나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님, 최민재가 모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불법 재개발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왔더군요.
이번 일로 그의 비리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세상엔 아직 정의가 있구나. 오태식은 복순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국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는 잠시 후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내 복순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30년 전 정의파 사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간직해 왔어요. 누님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복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어 안에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복순과 여러 명의 동료들이 함께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복순의 손에는 지금과 같은 무쇠 국자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강인함과 정의로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눈에 그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정의를 위해 싸웠던 날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삶을 등지기로 결심했던 날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고맙구나, 오태식아. 복수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오태식은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누님, 제가 평생 누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복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태식은 깊이 인사한 후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여느 때와 같이 국밥집 문을 닫을 준비를 했습니다. 유나와 몇몇 상인들이 그녀를 돕기 위해 모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유나와 상인들은 복순을 도와 국밥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들의 도움을 고마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리가 끝나고 상인들이 모두 돌아간 후 복순은 혼자 남아 국밥집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녀가 지켜온 이 작은 공간은 이제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과거의 정의파 칼잡이에서 국밥집 할머니로 변한 그녀의 여정이 이 공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무쇠솥을 닫고 국자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자를 손에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국자 하나로 그녀는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악당들을 물리치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는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주는 도구로 말이지요. 국자는 밥 퍼먹는 데 써야지. 사람 때리는 건 한 번이면 좋게. 복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국자를 걸어두고 불을 끄고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이네 국밥집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국밥 한 그릇, 사람 하나 지킨다. 그 간판을 본 시장 사람들은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복순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국밥집 할머니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웠던 전설의 칼잡이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에게 복순은 여전히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주는 시장의 할머니였습니다. 복수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 5시에 국밥집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무쇠 국자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평화와 단단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소래포구 어시장의 아침은 복순인의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